자, 우리 회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이사부입니다. 이제 오늘로 연휴가 끝나고 또 화요일부터 시장이 시작이 되는데 이번 주에 중요 이슈가 하나 있습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2배수 추종하는 레버리지와 곧버스 ETF, ETN 이게 출시가 되는데 27일에 출시 예정입니다. 일단 관심이 크게 증가하면서 자금 유입에 대한 기대도 커지고 있기는 한데 이게 그동안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중요한 호재 중에 하나가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출시일이 이번 주로 당겨지니까 이제부터는 실제 출시가 이루어지게 되면 숫자로 증명하는 과정이 남아있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우리가 소문에 사고 뉴스에 팔아라 이런 말들이 많이 회자되고 있는데 이런 소문에 사고 뉴스에 판다는 말이 더 적중할지 아니면 이제 전철역이 개통된 것과 같은 효과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전철역이 개통되었으니 이제 오른다 이런 것처럼 이제 ETF 2배 레버리지 곧버스가 출시되었기 때문에 이제부터 호재가 된다라고 하는 어떤 것이 더 좋을지는 결국 시장 참여자들의 포지션에 따라서 결정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어떤 경우라 하더라도 지금부터 삼성전자의 추가 상승의 빌미가 될지 아니면 어떤 조정하는데 한 역할을 할지 어떤 경우가 될지 간에 다소간의 주의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감당할 만한 수준으로 대응해야 된다 이런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동안 ETF도 교육을 받아야 했고 그런데 이번에 이 2배수 레버리지의 경우에는 곧버스도 그렇고 추가 심화 교육을 필요로 한다. 예탁금도 1000만원 이상이라는 요건을 두었다. 이것을 참고하셔야 될 것 같고요. 원래 ETF는 말 그대로 끝에 F가 붙어 있죠. F가 이 펀드라는 뜻인데 이게 일별 등락을 기준으로 가격이 산정되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ETF가 사실 중장기 투자로 알고 있는 개인 투자자들도 많은데 이게 중장기 투자에 잘 안 맞는 내용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수를 예를 들어서 내가 7,000에 지수 ETF를 샀다. 그렇게 놓고 본다면 지수가 6,000이나 5,000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7,000까지 올라도 이 ETF 가격은 원금을 회복하지 못해요. 그래서 ETF 가격은 본전이 못 오는 결과가 많고 1년을 놓고 두고 보면 1년에 그동안에는 1년에 약 7% 정도의 평균적인 손실이 기록이 됐어요. 만약에 지수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데 결국 본전으로 끝난다. 5,000에 시작해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해서 12월 말일날 또 5,000에 끝났다. 그러면 돈이 7%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1년 수익률에서 7%가 이게 큰 수익률이죠. 이것을 까먹는다는 그런 결과로 보아서는 수익을 내기가 쉽지 않은 게임인데 이번 삼전닉스 2배수 ETF나 ETN은 그 감소폭이 더 클 수 있다. 일반적으로 ETF가 1년에 7%라고 한다면 이것은 곧버스고 단일 종목이기 때문에 변동이 더 클 수 있거든요. 그렇게 놓고 본다면 뭐 14%, 2배라고 한다면 14% 또는 2배가 안 된다 하더라도 10% 이상의 1년을 놓고 보면 손실 위험이 있기 때문에 설계의 근본적인 한계라고 볼 수 있거든요. 이만큼의 자산 감소를 보이기 때문에 이 삼전닉스 2배수 ETF가 과연 중장기적인 이런 관점에서 수익을 낼 수 있느냐. 저는 원래 중장기 수익을 내기 어려운 그런 구조다 이렇게 놓고 보고 그래서 ETF는 ETF 2배수 레버리지와 곧버스는 이렇게 몇 달씩의 중기 관점의 보유보다는 지금 결정적 기회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 어떤 시점에 그야말로 레버리지로 여기는 좀 더 올라간다 하더라도 어차피 떨어져야 돼. 그러면
그런 조정을 이용해서 곧버스를 단기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더 합리적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차트를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이게 이제 우리 종합지수 차트예요. 이 코스피 지수는 아직까지 완연한 상승 추세 중에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잘 보시면 제가 요런 그림 하나 보여드릴게요. 시각적으로. 여기에 지금 이 지표 벼슬 꼭지가 있어요. 이걸 우리가 벼슬, 빨간 벼슬이라고 해서 닭벼슬처럼 벼슬이 있고, 이 벼슬의 최고가가 여기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제가 이전에도 방송할 때 말씀드릴 때 100원 떨어지면 100원 먹을 거 있고, 만원 떨어지면 만원 먹을 거 있고, 100만원 떨어지면 100만원 먹을 거 있고, 10만원 떨어지면 10만원 먹을 거 있고, 어차피 여기까지는 또 올라간다.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 첫 번째 떨어지는 놈은 그 어디가 됐든 여기까지는 또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게 상승 추세인데, 이번에 이제 저기를 넘어갔을 때 이 지표가 벼슬을 다시 만들 거냐 하는데 아직은 못 만들고 있죠. 그러면 조건이 두 가지예요. 저 지표만 보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종합지수가 저 위를 돌파하고 가게 된다면 7982라는 숫자가 있거든요. 그러면 지수가 3일 이상, 일주일, 2주일 이렇게 계속해서 7982 위에 주가가 있으면 원래 주가가 선행성이고 지표는 후행성이에요. 주식이 움직이면 그 움직이는 방향을 따라서 지표가 나중에 따라가는 것이거든요. 그럼 아직은 못 따라갔는데 계속 7982 선 이상에서 종가가 머무르게 되면 저 지표가 따라가게 돼요. 그래서 7982라는 숫자를 적어 두시고, 7982 위에 종가가 하루 중에 끝난 가격이에요. 3시 반에 끝난 가격이 7982 이상에서 유지가 계속 되는지 이것을 관찰해야 될 필요가 있다. 만약에 그게 7982 이상에서 종가가 안착을 못하고 저 지표도 벼슬을 못 만들면 이것을 우리가 매도 다이버전스라고 해요. 물론 다이버전스만 가지고 우리가 매매하진 않지만 저 매도 다이버전스가 나오면 맞바람이 불고 먹구름이 밀려오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직은 비가 안 오지만 비가 올 수도 있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7982라는 것을 기억해 두시고, 그 대신에 7982 이상의 종가가 3일 이상 계속 머무르게 되면 새로운 상승 추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 9천도 가고 만도 가겠죠. 우리 지수는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PER 기준으로 약 6배 정도 내외에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놓고 본다면 지수는 충분히 더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예요. 삼전 한익도 좀 봐드릴까요? 이 지수를 봤으니까 어차피 지수를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움직일 것이니까 삼성전자가 지금 이 벼슬이 있는 곳에서 내려왔다가 올라가면서 지금 더 높게 올라갔는데 이 지표가 못 따라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는 일단 한 개의 먹구름을 보여준 상태예요. 그런데 삼성전자가 지금 이 앞에 있는 고점을 돌파해가지고 점프를 했죠. 갭상승을 해가지고 이 위에서 머무르고 있어요. 여기 위에 머물고 있잖아요. 이게 기준선인데, 그렇게 놓고 본다면 이 삼성전자가 29만 3천 원 이상에서 계속 3일, 4일, 5일 이렇게 머무르고 밑으로 내려오지 않으면 이 지표는 또 따라 올라가요. 그런데 내일이라도 모레라도 이번 주에 저 가격이 29만 3천 원 아래로 종가가, 특히 음봉을 그리면서 종가가 29만 3천 원 아래로 내려오게 된다면 삼성전자가 쉬어가자, 이렇게 나타났다라고 보는 거예요. 넘어진 김에 쉬어간다고, 야 쉬어가자, 이렇게. 그러면 이제 기간 조정 형태가 나올 수가 있고,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하이닉스는 오히려 여기 벼슬이 있었죠. 여기가 벼슬이에요. 지표하고 똑같아요. 여기가 벼슬이고, 이 벼슬에서 10원 내려오면 10원이 꽁돈이고,
100원 내려오면 100원이 꽁돈이고 10만원 내려오면 10만원이 꽁돈이에요. 이 꽁돈이 붙어있는 자리죠. 그러면 이 꽁돈을 챙길 수 있는 자리가 여기까지가 챙길 수 있는 자리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거의 다 올라갔죠. 그래서 하이닉스는 199,200원이에요. 종가로 199,200원을 돌파하고 199,200원 이상에서 계속 종가가 하루 중에 끝난 가격이 199,200원보다 계속 높은 곳에서 끝나서 머무르면 저 지표가 올라가요. 그래서 또 벼슬이 만들 거고 그러면 상승 추세가 된다. 지금 현재로 하이닉스가 6배 이하의 PER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가 수익 비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추가로 상승할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있어요. 그렇지만 그동안에 가파르게 올라왔다는 점을 보면 언제 또 쉬어가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이런 부분이죠. 제가 지난번에 방송할 때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어요. 대세 상승은 신뢰하고 믿고, 대세 상승은 믿고, 단기 변동성은 존중한다. 그 말씀 여전히 유효합니다. 중장기 대세 상승은 유지될 수 있지만 단기적으로는 좀 쉬어갈 수 있고 언제든지 쉬어가도 이상하지 않은 상태에 있다.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이제 이번 주에는 가장 중요한 삼전닉스 2배 레버리지 곧버스가 출시되는 한 주기 때문에 특히나 유념해야 된다. 수익성 대비로는 저평가지만 PBR 기준으로는 꼭 저평가라고 말하기는 어려워요. 우리가 이제 보통 보는 그 비율이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PER이라고 해서 수익성에 비해서 주가가 몇 배의 멀티플을 받고 있느냐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PBR이라고 해서 주가 자산 비율이에요. 자산 가치 대비 몇 배의 주가를 이루고 있느냐, 이런 두 가지를 함께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저평가 이야기를 하는데,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워낙에 요즘 반도체 사이클이 좋고 돈을 잘 버니까 수익성 비율로는 6배 내외이기 때문에 저평가되어 있어요. 우리나라의 역사적인 저점은 약 9배, 평균은 12 내지 13배, 고점은 15배 이상 이렇게 됐으니까 만약에 15배를 간다 그러면 3배를 가도 되죠.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3배까지 올라도 이상하지 않은 거예요. 지금 30만원 근처에 삼성전자가 있는데 90만원 가도 이상하지 않고 100만원 돌파 못하겠습니까? 가는 김에. 그렇지만 단기적으로는 많이 올랐기 때문에 멀리 가더라도 쉬어가야 멀리 가고 크게 가고 오래 가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라고 하는 개연성, 가능성에 대해서는 늘 생각해 두고, PBR 기준으로는 삼성전자가 4.57배, 하이닉스가 11.12배이기 때문에 그렇게 뭐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삼성전자는 193,000원 이상에 안착해야 되고, 안착이라는 것은 종가가 3일 이상 머무는 거예요. 하이닉스는 1,992,000원 이상을 돌파해야 새로운 추세가 만들어진다. 만약에 이 부분에 실패하게 된다면 이제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는 조금 쉬어가자는 의미로 약간의 하락 조정 또는 박스권 기간 조정 형태를 일정하게 보일 수 있다. 그런 부분을 염두해서 매매에 대응하자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지금 만약에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조금 쉬어가자라고 하는 움직임이 나온다고 한다면 이제 후발주 상승을 좀 기대해 볼 수가 있겠죠. 후발주 또는 순환매 이런 것들인데, 그동안에 이제 보면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따라서 올랐던 중소형주들도 있어요. 주성 엔지니어링이라든지 TSE 같은 종목들은 빠르게 삼성전자 하이닉스와 동행하면서 많이 올랐던 종목이고, 지금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도 있어요. 바닥권에 있는 종목으로 예를 들어서 좀 한두 종목만 보여드리면,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 예를 들면 이렇게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같은 종목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지금 거의 안 오르고 일본 기준으로 바닥권으로 근처로 내려와 있거든요. 뭐 자람 테크놀로지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이제 AD테크 같은 경우에는 완전 바닥권까지는 아니지만 뭐 주봉으로 보면, 주봉이나 월봉으로 보면 이 종목은 아직도 높아요. AD테크 같은 경우에는 월봉으로 보면 아직도 높은데, 그래도 일봉 기준으로는 거의 바닥권까지 내려와 있기 때문에 이제 반도체 관련주 중에서도 지금 바닥권에 관심이 있어서 순환매가 나온다면 이제 좀 유망하다고 볼 수 있는 종목이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나 아까 말씀드린 AD테크나 자람 테크놀로지나 이렇게 이제 바닥 쪽에서 꿈틀꿈틀하는 종목들 있잖아요. 그런 종목들에 관심을 좀 가지고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반도체와 함께 그동안에 약간 쉰 종목이 있죠. 그게 이제 전력 쪽인데, 전력 쪽에서도 이제 뭐 대장주는 뭐 효성중공업이라든지 LS 일렉트릭 또는 HD 현대일렉트릭 이런 종목이 대장 역할을 해왔어요. 근데 이제 그런 종목 외에도 산일전기라든지 이렇게 산일전기 같은 종목이라든지 뭐 대한전선이나 전선주들 있죠. 대원전선, 가온전선 이런 종목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로는 여전히 관심이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이제 이런 쪽에 순환매가 오는 것을 좀 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유리기판에서도 삼성전기가 그동안에 엄청 많이 올랐죠. 이게 삼성전기예요. 삼성전기, 그 다음에 이제 SKC도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종목은 지금 유상증자 진행 중이거든요. 제가 지난번에 유상증자 한다고 할 때 이 종목 유상증자 한다고 주가 떨어졌습니다, 사세요라고 했던 자리가 저 자리 아닙니까? 일정 매매 가능합니다. 이동평균선이 수렴되어 있습니다. 이동평균선이 다 꼬여 있잖아요. 이 종목 무조건 올라갑니다. 뭐 눈 빼기 해도 올라갑니다. 올라가잖아요. 근데 아직 크게 못 올라가는 것은 유상증자가 있기 때문이다. 저게 6월 뭐 8일인가 며칠인가 하여튼 6월 달에 신주 상장이 있거든요. 상장 이후에 SKC는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놓고 보고, SKC 유중 일정 잘 챙겨보시고, 그 외에도 이제 뭐 유리기판의 대표적인 종목들 있죠. 피롭틱스 지금 조정 보이고 있어요. 또 캠트로닉스 이런 종목들도 좀 쉬엄쉬엄 하고 있고, 바닥권에 근접하게 내려온 종목이 있죠. YMT 이런 종목은 이렇게 바닥에 물이 고이는 자리까지, 제가 물 고이면 바닥입니다 늘 그랬잖아요. 물 고이는 자리에서 빨간 양봉 하나 보고 그 빨간 양봉의 종가 다음날에 시가, 그러면 이제 사는 자리가 양봉의 종가 다음날에 시가이야 이렇게 딱 나오는 거죠. 이제 이런 종목들도 있다는 것 말씀을 드리고, 이제 앞으로 이런 쪽에 관심을 좀 가져야 돼요. 그 다음에 로봇 주는 종목이 너무 많은데, 그동안의 로봇에서 대장주는 레인보우 로보틱스나 두산 로보틱스 같은 종목들이 좀 앞서거니 뒤서거니 했는데, 이제부터 진짜 로봇주는 뭐냐 그러면 현대차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지난번 방송할 때 현대차, SL 이렇게 두 종목을 여러분들한테, 이제부터 로봇주를 보실 분들은 현대차나 현대모비스 또는 이 SL도 함께 봐야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나 두산 로보틱스나는 실적이 아직 안 잡히죠. 근데 현대차나 현대모비스나 오토에버나 이런 종목들, 또 여기에 여러분들이 눈여겨봐야 될 종목 중에 하나가 LG전자예요. LG전자. 그래서 이제 로봇주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레인보우, 두산로보 이렇게 보지 말고 현대차, 현대모비스, 현대오토에버, SL 이런 자동차 관련주, 또는 LG전자, LG이노텍 이런 카메라 같은 것도 그 자율주행 모듈에 필요하니까요. 이런 쪽도 로봇이다 이렇게 보고, 전통적인 로봇 종목으로는 LG그룹에서 지분을 갖고 있는 로보티즈나 로보스타, LG가 지분을 갖고 있어요. 그 다음에 SK가 지분을 갖고 있는 유일로보틱스, 원익홀딩스 로봇을 만드는 이런 종목, 그 다음에 SPG라든지 클로봇 같은 종목들 다 시총이 1조, 2조, 3조 정도 되는 종목들이에요. 이런 종목들 관심 있게 볼 수 있다는 것 말씀을 드리고, 이제 또 하나는 스페이스X 상장이 있기 때문에
우주항공주도 여러분들이 좀 볼 수가 있는데 좀 쉬었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바닥에 물 고이는 곳까지 거의 와 있거든요. 여기 보세요. 이 바닥에 물 고이면 사야 됩니다라고 해야 되니까 여기가 사야 되는 자리예요. 바닥에 물 고이면 삽니다. 제가 늘 그러잖아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를 비롯해서 한화 시스템 거의 바닥 10까지 왔잖아요. 물 고이는 자리까지 와 있고, 뭐 한국항공우주라든지 이게 쉬었단 말이에요. 그동안에 누구나 쉬는 거예요. 또 LIG 디펜스 같은 거, LIG 디펜스도 22화까지 왔죠. 이런 종목들, 현대로템 이런 종목들이 그동안에 빅4라고 할 수가 있었겠죠. 이런 종목들도 보시면서 이제 조금 중소형 주까지 확대해서 본다면 i3 시스템이나 세트렉아이, 인텔리안테크 이런 중소형 주들도 아주 탄탄한 부품주들 이런 것들도 함께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로봇이 만약에 움직인다 그러면 배터리가 필요해요. 로봇에 배터리 2개씩 갖고 다녀야 될 거 아니에요. 그 하나 달아지면 A 배터리가 달아지면 B 배터리로 딱 가면 이게 딱 신호가 온단 말이에요. 그럼 A 배터리 또 갈아서 준비해 놓고 이렇게 교대로 한 개 갖고 충전하면 로봇이 놀아야 되는데, 이게 배터리 2개를 가지고 있으면 같이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2차 전지 쪽도 봐야 된다. 이제 2차 전지 쪽에서는 전고체 배터리하고 ESS 배터리, 레이크 머티리얼즈라든지 또는 한농화성, 또 포스코 인터내셔널 이런 종목들이 지금 바닥권에 있고, 특히 지금부터 관심을 좀 더 깊게 두어야 될 종목은 포스코 홀딩스가 아닐까 해요. 그래서 저는 지금부터 2차 전지 쪽에 관심을 두어야 된다 그러면 포스코 홀딩스, LNF, 동진세미캠 같은 이런 종목에다가 바닥권에 있는 레이크 머티리얼즈, 한농화성, 포스코 인터 이런 종목을 함께 보는 것이 좋겠다. 오늘은 제가 시황을 말씀드리기 때문에 종목에 대해서는 나중에 저는 이제 한 종목씩 제가 추천해서 밀고 가는 거 아시죠? 지금 밀고 가는 것은 삼성전자, i3 시스템, HK인후엔 등등등 해서 몇 종목을 밀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렇게 대응을 해드릴 거고, 지금 이 항공주나 2차 전지주나 이런 것처럼 쉬어가고 있는 종목이 또 하나 있거든요. 그게 이제 조선주예요. 조선주는 뭐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으니까, 뭐 HD 현대중공업, 지난번에 HD 현대중공업 여기 바닥 왔을 때 바닥 왔으니까 사십시오라고 했던 자리가 이 자리잖아요. 또 올라갔어요. 또 바닥 오면 또 사면 돼요. 이 바닥 오는 것이 중요한 것이니까.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한국조선해양이 좀 내려와 있죠. 혹시 한국조선해양이 물고 있는 데면 무조건 사야 되겠죠. 뭐 볼 것도 없어요. 그냥 사는 거지. 현대중공업, 또 뭐 HD 현대도 마찬가지긴 해요. HD 현대도 있고, 하나오션도 지금 거의 물고 있는 곳까지 와 있잖아요. 하나오션 이런 것들 볼 수가 있고, 삼성중공업도 볼 수 있겠죠. 삼성중공업도 지금 많이 내려와 있죠. 이렇게 쉴 때 사야 된다고. 그리고 이제 좀 중견업체로는 HJ중공업이 있겠죠. HJ중공업이 지금 물고였어요. 보이시죠? HJ중공업 물고였다. 이렇게 물고인 곳에 있는 종목들. 그 다음에 이제 태광 같은 종목도 물고였어요. 여기 태광 물고인 자리. 그죠? 또 STX 엔진이나 한화 엔진, 또 현대 마린 솔루션인가요? 이런 것도 있죠. 지금 여기 또 바닥 물고 있는 자리에 와 있죠. 또 현대 힘스 같은 종목도 이렇게 물고 있는 곳에 와 있죠. 이런 종목들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살 수가 있고, 제가 이제 낮게 종목에 대해서는 다시 새로운 방송을 통해서 소개 말씀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카톡방을 하나 운영하고 있거든요. 이게
무료 카톡방이에요. 여기는 평생 무료 카톡방입니다. 그룹 오픈 채팅방이 여기에 있고, 여기에 이제 코드 번호가 있는데, 요게 이제 코드 번호예요. 요거. 무료 오픈 카톡방. 여기, 이게 주소고, 이게 585858이 비밀번호, 코드 번호거든요. 이걸 하고 오셔서, 제가 이제 각 섹터별로 포트폴리오를 나누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드리고 정보도 드리고 시황에 대해서도 언급을 해드리고 저 모바일로도 휴대폰으로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움직이고 있으니까 저 무료 카톡방에 오셔서 많이 활용을 해 보시고, 이제 이번 주가 영업일은 4일이지만 굉장히 중요한 것이 이제 6월달 새로운 달로 가기 때문에 월말 효과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 두배수, ETF, 곱버스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것이 또 시장에서 말 그대로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파는 것이 맞은지 아니면 이제 시작했으니 이제부터가 시작이어서 더 갈 건지 이 부분을 가름하는 중요한 것이 되고, 그 가름의 구체적인 증거는 숫자가 된다. 그 숫자가 얼마나 자금이 유입이 되고 또 외국인 지분이 어떻게 되고 기관 매수가 어떻게 되고 이런 것들을 숫자로 보면서 판단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번 주에도 성공 투자 하시면서 5월 마무리 잘 하시고 더 좋은 6월, 더 새로운 6월을 또 기분 좋게 맞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